미트 갈게. 단가? 이게 단가? 다 들어왔나? 이게 정말 합성곱 얘기인가요? 아니야, 합성곡은 두 번째 주제고요. 이거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들려? 이것도 좀 재밌어서. 해찬이는 안 오나 보네. 해찬이는 TT였어. 들려? 왔다. 해찬이 왔다. 아니, 해찬이 와 살벌한데? 해찬 켜줘. 누워있는 이게 야 20초만. 잠깐만. 불 좀 켜. 아니, 저도 괜찮아. 눈 아파도. 와 일어나. 진짜. 저 지금 환자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준비됐어? 네. 방범아? 촬영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왔어. 주제는 이제 여기 좀 적혀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이제 AI를 학습을 시킬 때 연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연산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5를 해야 된다고 칩시다. 답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75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대.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산을 방금 하셨을 텐데, 그 암산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5 곱하기 1 더해서 5 생각하고 있다가 5 곱하기 2, 10, 그 다음 15, 20, 25 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5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를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식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통된 뭐가 있다면 이 공통된 뭐로 묶어서 다른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5만 딱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만 질문. 네. 제목 한글로 번역 좀 해줘. 제목은 이제 뭐냐면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쉽게 말하면 행렬곱이에요. 행렬곱. 행렬고. 행렬곱을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시스톨릭 아키텍처라는 게 방법 이름이고, 시스톨릭 뭔 뜻이지? 아키텍처가 구조 이름이에요. 이게 뭔지는 바로 뒷장에 이제 뒷장표에 설명드릴 거고, 그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방법을 시스톨릭 아키텍처에 적용을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행렬곱을 이해해보자가 이제 제목입니다. 스테이셔너리 수축이란 뜻이라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글로 해석하면 더 어려워. 그냥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고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말고 또 뒤에 설명할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도 있고, 지금 가장 많이 효율이 좋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방법이 로우 스테이셔너리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면 이게 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이게 뭐냐면 구글 TPU라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서 TPU는 뭐냐면 여러분 CPU랑 GPU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CPU는 중앙 처리 장치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텐서라는 어떤 거를 연산하는 장치다. 텐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안 텐서플로우? 들어본, 그렇죠. 텐서플로우도 여기서 나온 텐서예요. 그러니까 텐서가 하나의 좀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계시고, 정확히 텐서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행렬이나 뭐 어떤 이런 그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에 가장 좀 적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렬 정도, 네, 행렬 매트릭스 뭐 그 정도. 어쨌든 그것을 가장 빨리 가속해서 연산하게 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TPU인데요. 이 TPU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 PCIe라는 게 방법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통신 방법이에요. 통신을 하는 방법. 그래서 밖에서 이 엄청 큰, 여기 밖에는 엄청 크게 뭐가 돌고 있어요. 여기서 텐서를 계산을 해야 되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 연산해야 된다 하면은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14GB/s의 속도로 이 PCI 통신을 통해서 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호스트 인터페이스도 통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으로 이렇게 보내지 여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안이 이제 진정한 TPU예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요. 뭘 계산을 해야 되는지 받아와서 유니파이드 버퍼라고 적혀 있는 곳에 그 데이터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1과 2와 3과 4와 5예요. 여기는 그게 들어가고 그럼 5는 어디 들어가나요? 5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wait p4. p4가 뭐냐면 이제 줄임말인데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 먼저 넣은 게 먼저 나온다. 이것도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먼저 넣은 게 먼저 나오는 구조예요. 먼저 넣은 걸 먼저 빼는 구조.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5라는 값 예시를 들면 5라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 이게 뭐냐면 행렬곱을 하는 그 연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바둑판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셀들 하나하나들이 곱셈을 하는 친구들이고, 이 곱셈하는 친구들이 한 그 결과들을 잘 이렇게 짝짝꿍 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 그럼 데이터가 들어가고 웨이트가 들어가서 계산하겠죠. 그리고 어큐뮬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축적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축적기? 어쨌든 그 만들어진 값들을 다 더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요. 다 더하고 왜 다 더하냐요? 하면은 그 이 AI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연산이 결국 곱하기랑 덧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곱셈을 하고 여기서 덧셈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덧셈을 하고 액티베이션이랑 노멀라이즈랑 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활성화 함수랑 그리고 노멀라이즈, 풀링 방식, 뭐 맥스 풀링, 미닝, 뭐 에버리지 풀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다시 167GB/s의 속도로 유니파이드 버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지나서 PCI 통신을 지나서 원래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TPU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간략하게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그리고 시스톨릭 어레이가 여기서 도대체 뭐냐 하면은, 시스톨릭 어레이는 보통 여기를 좀 의미하거든요. 시스톨릭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스톨릭 아키텍처가 뭐냐면, 시스톨릭 아키텍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연산을 하는 조그만한 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P2가 여기서 적어놨죠. 프로세싱 엘리멘트라고 이제 연산을 하는 직접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직접적인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죠. 동시에 이렇게 9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병렬적으로. 근데 메모리 데이터를 불러온다 했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 이 컴퓨터는 좀 멍청해서 사실 그 계산을 해야 되는 판단은 했지만 뭘 계산해야 되는지 또 다른 그 구조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 더하기 1을 하세요 하면은 5 더하기 1을 바로 동시에 해버리는데, 얘는 더하기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뭘 더해야 되지? 5랑 1을 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곳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은 시스톨릭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 외곽에서만 받아옵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곽에서 메모리 뱅크라는 데서 받아오는데,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여기서만 가장자리에서만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가 받아오면 이 받아온 값을 이 P2한테 전달해주고, P2가 어떤 계산된 값을 다음 P2한테 전달, 또 계산한 걸 또 다음 P2한테 전달, P2한 전달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시스톨릭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가 뭘 계산을 하냐? 얘네가 계산을 하는 게 뭔데? 뭐 적분이야, 미분이야, 아니면 뭐 나눗셈이야, 제곱이야, 뭐야? 한다면 얘네를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연산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이걸로 보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보면은 yi라는 값을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행렬곱, 여러분 행렬곱 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행이 있고 열을 이렇게 곱하죠. 곱하고 각자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 해서 이제 곱한 다음에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W1 XI, W2 XY 플러스 1.
그리고 W3 곱하기 XI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걸 YI라고 하잖아요. 행렬 곱을 할 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W1, X1, W2, X2, W3, X3 다 더한 걸 Y1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콜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이라 하는데 이거를 얘네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콜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을 얘네가 담당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얘네를 수행을 하냐, 어떻게 이걸 구현을 할 거냐 이걸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콜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이 뭔지 알았죠? 우리 그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구현된 방법이 시스톨릭 아키텍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구현을 했냐 한다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웨이트를 PE라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PE가 갖고 있는 방법을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잘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PE들은 W1, W2, W3라는 값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임 스텝으로 봐서 T가 0, 일단 0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렇게 가거든요. 0번째 스텝일 때 보면은 X1이 이렇게 각 P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다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가서 뭘 하냐? 곱합니다. 그래서 W1 곱하기 X1. 여기 또 X1 여기 들어오면 W2 X1 되겠죠. W3 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선형 그 구조 같은 느낌이. 맞죠. 왜냐면 선형이어야 되는 거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행렬 자체가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곱하고 그렇죠. 더합니다. 그 애디티브랑 그 멀티플라이의 그 개념이 무조건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연산이 사실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형대수의 느낌이 났다면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 안 했지만 여기 세 번째 P가 yi 그 결과값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i도 똑같이 여기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데 첫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 단계에서 계산했던 내역들 있죠. 그거를 그 다음 그 다음 프로세싱 엘리먼트들한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T0일 때 첫 번째가 W1 X1이었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한테인 W1 X1한테 이걸 보내주는 거. W2 여기 PE한테. 그래서 W1 X1이 가게 되고 그럼 여기 두 번째 들어갈 때 데이터가 X2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X2가 여기서 곱해지는데 W1 X2, W2 X2, W3 X2 근데 전의 값들이 전달돼서 W2 X2 더하기 W1 X1 이건 W3 X2 더하기 W2 X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그 다음 걸 보면은 3번, 3번 X3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W1 X1, W2 X3, W3 X3인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W2 X2 더하기 W1 X1 자체를 그 다음에 넘겨주면 W2 X2, W1 X1을 더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뭐였죠? 이거 아까 뭐였냐면 여기서 보시면 Y1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텝만에 첫 번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그 결과값들이 출력이 돼요. Y1, Y2, Y3, Y4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이것이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의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파셜 썸들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분 합들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합을 애더라는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지금 보시면은 이 구조는 전 거랑 뭐가 다르냐면 x1이란 값을 여기 첫 번째에만 바로 직렬로 줍니다. 이렇게 병렬로 주는 게 아니고 직렬로 줍니다. 그 다음에 x1은 또 x1만 넘기게 되겠죠. 이거 곱한 값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x1만 넘기게 돼요. 그러면 w2 x1을 곱한 게 생기겠죠. 그리고 x2가 여기 x3에 들어가게 되니까 w3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2 때는 w3 x3 w2 x2 x1이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w1 x1이 되는데 이 애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애더라는 친구들은 여기서 값을 받아서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애더라는 친구가 하면 y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또 y1, y2, y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가 대충 뭘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다. 웨이트 스테이셔너리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2라는 애가 웨이트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되는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이 존재해요.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적혀있는데 they require the use of a bus라고 적혀있는데 버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스. 버스? 버스가 내가 아는 그 버스가 맞나?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데이터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 위해서 버스라는 걸 탑니다. 실제로. 그거를 버스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갖고 와서 든 채로 가서 뿌려주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은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전달해 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들은 몇 번이든 계속 갖고 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 버스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버스가 필요한 게 왜 단점이야? 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연산을 하는데 드는 그 전력 소모나 에너지보다 데이터를 가지러 가는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길,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 그 길에서 에너지 소모가 진짜 커요. 진짜 많이 큽니다. 그래서 버스를 적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그거가 안 되니까 버스를 필요로 하니까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하면은 있죠. 뭐냐면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가 웨이트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죠.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웨이트를 갖고 있다 했죠. 그렇다면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아웃풋을 갖고 있는 거겠죠. 아웃풋을 갖고 있는 게 뭔데? 한다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편한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길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두 개예요. 위쪽 길은 왼쪽으로만 이동합니다. 왼쪽으로만 이동을 하는데 이 웨이트라는 애만 위로 움직이는 거죠. 밑에 길은 뭐냐면 인풋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엘리먼트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W1과 X1이 동시에 존재를 할 때, 둘이 동시에 마주쳤을 때 곱셈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2스텝으로 가볼게요. 자, T1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T2 때는 W1이 여기로 가죠. 그리고 X2가 일로 오겠죠. 이 X1은 이제 사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나왔고요. 그래서 X2, W1 이렇게 오겠죠. 만났죠. 곱셈을 합니다. 곱셈을 한다는 표현을 레드 닷으로 표현을 했어요. 곱셈하는 위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W1은 여기로 가겠죠. W1 가고 그때 W2가 들어옵니다. 이게 한 발짝씩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X2는 이렇게 하니까 만났으니까 곱셈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곱셈 안 하고요. 여기서 하면 곱셈하고요. 이때 보시면 곱한 값을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네가 지금 갖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T4를 가면은 W2X3가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쭉 가면은 T5 때 W3, X3가 곱해지게 되면서 잘 보시면 W1, X1, W2, X2, W3, X3 이게 뭐예요? Y1이었죠. Y1이 드디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이 되면은 Y1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Y1이 여기서 계산이 됐잖아요. 한번 리셋 어큐뮬레이터라고 이 더한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다 지우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한 스텝 때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Y2가 나왔죠. 그리고 리셋 어큐뮬레이터. 여기서 또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리셋 어큐뮬레이터 되겠죠. 이 방식을 이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가 이 방식을 쓰면 뭐가 좋냐면요.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 가지고 막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첫 엘리먼트한테만 전달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계속 걔네들끼리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간의 통신을 통해서만 이동이 되니까 그 짧은 간격은 그렇게 큰 에너지 소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가 그런 면에서는 좋다. 근데 그럼 얘는 단점이 없나요?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단점이 뭐지? 그 단점은 모르겠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 나 값을 갑자기 생각하고 있잖아. 축적을 하다가 값이 점점 축적이 되다가 그 빠져나가야 될 타이밍은 이제 기계적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그죠. 그거는 이제 코딩을 하기에 따라 다른 하드웨어도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도 코딩을 하는데 하드웨어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데 그때 코딩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3번 이 값이 저장이 됐을 땐 그걸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 매트릭스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총 3번 더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행 길이와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4번 들어왔으니까 이제 빼야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 혹시 단점에 대해서 혹시 예측이 가시는 게 있을까요? 좀? 사실 맞추기가 낭비되는 굉장히 연산이 좀 있어요. 낭비되는 연산이라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산 안 하는 공간이. 오, 맞아요. 첫 번째 단점으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게 무슨 오. 말이냐면요. 그 여기서 보면 레드 닷 있는 부분 있죠. 레드 닷 있는 이러고 부분 보면은 그 전 것들은 항상 계산을 해서 갖다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결정률이 안 좋다. 그쵸. 얘를 보면은 얘는 공실이 생겨버린다. 이거 연산할 때 나머지는 쉬어요. 얘 연산할 때 나머지는 쉽니다. 그러니까 반 스텝만 일을 하는 거예요. 반 스텝만.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월급을 똑같이 주는데 주 3일째만 나오는 겁니다. 얘네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뭐 좋죠. 인간은 좋은데 컴퓨터는 매일매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류는 그거고요. 두 번째 에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러는 뭐냐면 리셋 어큐뮬레이터라는 추가적인 논리 그 회로가 필요해요. 엑스트라 로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그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청소하는 로직 자체를.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반 스텝 한 번 쉬었다가 한 번이라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이라고 하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의 방법을 채택을 하되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잠깐만요, 있어요. 질문. 네. 반 스텝만 일하면 뭐가 안 좋은데 실제로 뭐 전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당연히 같은 연산을 할 때 2배가 걸리게 되겠죠. 잘 보세요. 봐봐요. 시간이? 자, 네. 여기서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도 보는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출력이 나온 게 5 스텝도 나왔죠. 근데 전 거 보면은 첫 번째 출력이 2 스텝 만에 나옵니다. 2 스텝. 어디 갔어? 여기도 2 스텝 만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5 스텝에서 첫 출력이 나오니까 그만큼 2배 이상 걸린 거죠, 사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꽤나 복잡을 해가지고 일단 이런 것 여러 가지 좀 그 시도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가 딱 고정된 그게 아니라 그 컨셉을 유지해서 방법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구글 TPU 안에서는 정말 어떻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를 구현을 했냐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MXU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유닛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왜 X가 그렇게 줄여지는지는 그냥 곱하기의 그건 것 같은데, 어쨌든 멀티플리케이션 유닛을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스텝씩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x3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3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W11, W12, W13, W21, W22, W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나오는 출력 값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계산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11, 12, 13을 위에 이렇게 3개 하고 한 칸 띄어서 21, 22, 두 칸 띄어서 31, 32, 33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야지 행렬 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스텝이 지나면 이렇게 이 줄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1, 0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A11만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A11, W11이 곱해진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가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A12 그리고 A21이 들어갔는데, 이때 잘 보시면 그 전에 있었던 A11이라는 이 데이터든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곱해진 이 값 있죠.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partial sum이라고 하는데요. partial sum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의 P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죠. A11, W11. 이거는 A11만 옆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으로 가보면 이전에 있었던 A12가 있고 A11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했고, 아까 곱했던 게 여기서 A12, W11이었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A21, W12, A11, W11
이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이렇게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서야 여기서 이게 밑으로 나오니까 이게 출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출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출력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고 여기서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똑같죠. 지금 C를 보실게요. C 보시면은 아까 A가 서 있었던 처음 상황이랑 똑같죠. 이렇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텝을 더 가면 그때는 이제 이 B에 대한 출력도 나오니까 B에 대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A는 끝나진 빡세다,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B에 대한 출력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스텝을 더 가면 여기서 한 스텝을 더 가면 이제 A가 완전히 A 관련된 연산을 끝나게 되고 B의 연산이 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는 엄청 많이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갖고 와야 된다 해서 근데 그에 반해 웨이트는 한 번만 갖고 오면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웨이트를 갖고 오는 이 길은 30GB/s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되게 작지만 시스톨릭 데이터 셋업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이 길은 160GB/s로 굉장히 넓게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계산을 한 것도 167GB/s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셨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난 들었을 때 그 연산을 하거나 AI 학습을 할 때 GPU가 진짜 많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TPU가 GPU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장점이냐면 일단 TPU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연산을 위해 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좀 되게 좀 스페시픽한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간단한 디자인만으로도 이제 여기서 실제로 그 칩 스페이스의 2%밖에 차지를 안 한대요. 그런데도 이제 가속이 가능하니까 좋다. 칩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당연히 장점이겠죠. GPU는 그에 반해서 GPU는 좀 제너럴 퍼포즈라고 말을 하거든요. GPGPU라고 말을 해요. 제너럴 퍼포즈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게 왜 그러냐면 그 GPU는 이 연산뿐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많은 목적으로 좀 설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연산에 투입을 시키면 GPU 안에서 이 하드웨어 연산을 위해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배칭시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소스 중에 이 정도만 할당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그 작업이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배칭이라고 하는데 이 배칭을 하는 그 추가적인 단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뭐라 해야 돼? 시간이 늘어나겠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만큼의 시간이 또 뺏기니까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레이턴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레이턴시는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TPU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TPU는 단점이 없나요? TPU는 뭐가 단점인가요? 하면은 TPU의 단점은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연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YA31 이게 먼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이쪽 부분 첫 번째 이 A를 처음 이제 출력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보시면 4초가 걸리죠. 지금 보시면 4초. 5초가 걸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재는 거니까 5초가 걸리죠. 5초가 걸리는데 이 5초가 걸리는 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3/3이니까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n-1이 적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2 정도 하고 이때부터는 3초씩밖에 안 걸리거든요. 3 여기서 3 이렇게 밖에 안 걸리니까 이 3이라는 거는 이제 이 3/3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3씩밖에 안 걸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걸 일반화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n을 비계의 데이터로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몇이냐 일반화로 하면은 2n-1은 이제 여기다 걸린 시간이죠. 이거 더하기
이제 이때부터는 그 3x3이면 3번밖에 안 걸리고 4x4면 4번밖에 안 걸리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n을 곱하고 b-1이 뭐냐? 왜냐면 이게 총 3개의 데이터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만 오래 걸리고 그 나머지 두 개는 하나를 뺀 나머지 두 개는 다 똑같이 계속 걸리니까 b-1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걸 잘 간략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n으로 묶으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형적으로 n의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걸리는 시간 자체가. 시간이 n이 커지면 3x3일 때는 뭐 3이었지만 10x10이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에서 10으로 늘어야 되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게 이제 레이턴시의 문제가 된다. 매트릭스 디멘션이 커지면 레이턴시가 커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하드웨어 그 구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3x3으로. 그러면 근데 나는 2x3 아니면 3x2 뭐 이렇게밖에 계산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노는 게 생겨버려요. 노는 게 생겨버려서 이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poor multiplication unit utilization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wasted memory bandwidth. 그러니까 메모리를 저장하는 거에도 당연히 남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낭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첫 번째 파트였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를 좀 구조를 짜가지고 그 하드웨어적인 연산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여기서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아, 음,